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신 수험생 여러분, 성장을 돕는 수학 전문가 김대식입니다. 김대식의 자유스토리 고2 수학2, 오늘은 1강 오리엔테이션 및 함수 극한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간단하게 교재 및 강좌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다음 1강 함수 극한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강좌는 2024년에 출판된 고2 수학2 자유스토리 고2 수학2로 진행하는 강좌입니다. 교재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유스토리는 해마다 개정판을 내는 우리가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4년에 출판된, 즉 2023년 11월이나 12월부터 서점에서 팔려서 2024년에 보통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4년에 출판된 자유스토리 고2 수학2를 우리가 교재로 진행하는 강좌라는 거고요. 교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자유스토리 수학2가 고2용이 있고요. 고3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2 학생용에는 여기 고2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2 학력평가나 모의고사, 그 다음에 또 내신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 또는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출문제들을 선별해서 만든 기출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2용이 붙어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요. 고3 거랑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약간 고3 거 수학2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바로 모의고사랑 수능 대비용이고, 고2용에는 우리가 내신 서술형도 대비할 수 있는 서술형 문항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기본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A스텝의 간단한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24년에 출판된 자유스토리 고2 수학2로 진행된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고2 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학2 개념학습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좌입니다. 자, 이 강좌는 개념학습 강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념 완성은 여러분들이 기본서, 개념서 강좌로 개념을 학습해 주시고, 우리가 이 강좌는 약간 기출문제를 유형화해서 풀거나 또는 개념은 이미 충분히 공부를 학생들 대상으로 그 개념을 우리가 수능과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풀어야 되는지를 훈련하고 숙달하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 강좌가 아닌 기출문제 풀이 강좌이기 때문에 각 단원별로 자세한 개념학습 및 개념 정리는 생략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도 선생님 정리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개념 정리, 개념 학습에 대한 소개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강의 수가 너무 늘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은 대략 한 55강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개념 학습 및 정리를 추가해서 넣잖아요. 그러면 강좌가 거의 100강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0강짜리 강좌 여러분 딱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념학습에 관련된 강의는 우리 강남인강 홈페이지에 얼마든지 다양한 선생님들의 강좌가 있고, 또 선생님이 우리가 촬영해서 올린 풍산자 수학2 개념 강의나 또는 셀프해법 수학2 개념 강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념학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개념학습을 한 다음에 바로 이 자유스토리 기출문제로 넘어오면 그 갭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문제집이. 우리가 문제집의 선택 기준은 보통 자기가 그 문제집을 풀었을 때 최소한 50%에서 60%는 풀 수 있어야 되고 이상적인 건 한 70%는 풀려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집을 풀어가는 그 재미도 있고 하나씩 하나씩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모르는 거를 배우는 그런 우리가 묘미도 있기 때문에 문제집을 선택하는 기준은 여러분의 실력에서 문제집을 풀었을 때 대략 최소 50%, 많게는 한 70% 정도까지는 풀리는 문제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60에서 70%는 본인의 힘으로 끙끙대면서 풀 수 있어야 되고, 나머지 한 30, 40%는 우리가 몰라서 본인이 해설이나 또는 강의를 통해서 메꿔가는 형태의 교재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정한 난이도의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학습, 개념서를 공부하고 나서 기출문제를 풀면 반도 못 풀어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 사이에 개념사하고 기출문제집 사이에 유형문제집을 보통 한 권 선택해서 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형문제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센수학도 그렇고요, RPM이나 고쟁이 이런 형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풍산자 필수 유형이라는 유형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집을 하나 사서 유형문제를 좀 풀면서 개념이 어떻게 그 문제에서 적용되는지를 유형별로 정리해서 우리가 이럴 때는 이런 개념을 쓰고 이럴 때는 이런 개념을 쓰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적용하는 게 좀 익혀지면 이제 기출문제로 들어와서 내가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그 기출문제들을 풀어나갈지를 연습하면 여러분들이 전국연합 모의고사나 또는 수능을 대비해서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우리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개념학습 및 정리는 생략한다는 거요. 그리고 다만 언급해야 될 주요 개념이나 코멘트가 필요한 내용이 있어요. 가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문제를 푸는데 이등분선 정리가 나왔어요. 이등분선 정리를 당연히 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등분선 정리랑 중선 정리를 헷갈리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경우는 한번 언급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언급은 할 수 있는데 그 이등분선 정리나 중선 정리를 증명하기에는 또 우리가 이 기출문제풀이 강좌의 시간 구성상 좀 증명까지는 어렵고 다만 이등분선 정리는 이거고 중선 정리는 이거야 라고 해서 구별 정도, 비교 정리는 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개념과 공식과 원리를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고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통해서 그거를 훈련시키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개념과 공식과 원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배워 있고 또 알고 있고 또 꺼집어서 쓸 수 있는 정도의 단계는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연결해서 문제 해결하는 건 이 기출문제를 풀므로써 자이스토리 우리가 고2 수학2를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훈련하고 숙달시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수능, 평가원, 교육청 등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고2 때는 내신도 상당히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신도 잘 대비해야 되는데 자, 내신 서술형 문제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각 단원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신 서술형 대비 문제도 여러분 풀고요. 전국연합 모의고사나 전국연합 학력평가라 보통 부르죠. 또는 수능을 대비하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학습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자이스토리 고2 수학2를 풀지 마시고 다시 개념 강좌로 돌아가서 풍산자 수학2 개념 강좌나 또는 셀파 해법 수학2 개념 강좌로 돌아가서 개념을 좀 익혀주시고 개념이 충분하게 익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기출문제집으로 돌아와서 자이스토리 수학2 강의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난이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무궁화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궁화가 1개인 거, 무궁화가 2개인 거, 무궁화가 3개인 거 문제를 중심으로 풀고 기본 문제 2점짜리나 쉬운 3점짜리들은 생략하고 중상 수준의 난이도를 선별하여 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선생님 마음으로는 여기 있는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설명해 주고 싶어요. 개념도 모두 다 설명해 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면 강의 수가 100강이 넘어간다고요. 뭐 100강, 1시간에서 1시간 반짜리 되는 강의를 100강 넘게 여러분 있다고 해봐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또는 적절한 강의 수랑 강의 분량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들은 개념서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연습 문제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좀 생략을 하고 난이도가 좀 있는 중상 수준의 문제들을 좀 띄엄띄엄 선별해서 풀 수밖에 없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다 풀어주고 싶다고 여러분 너무너무 다 풀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강의 구성상 강의의 또 러닝타임에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고난도 문제를 좀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중상 수준의 난이도를 좀 선별해 푸는 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이스토리 고2 수학2 교재를 보면 1단원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고요. 2단원이 미분 단원이고요. 3단원이 적분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은 크게 2단원이에요. 함수의 극한과 함수의 연속. 미분에서는 미분계수와 도함수, 도함수 활용 1, 2로 나눠져 있고요. 다음 적분에서는 부정적분과 정적분, 그리고 정적분의 활용을 해서 전체로서는 우리가 총 단원이 7개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딱 끝내려면 나는 3개월 안에 이 자이스토리 고2 수학2를 끝내야지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3개월에 끝내려면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달에 끝낸다. 그러면 전체 단원이 우리가 7개 단원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3개 단원, 4개 단원을 푼다거나 또는 4개 단원, 3개 단원 나눠서 푼다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나는 아니 뭐 7달에 걸쳐서 풀 거야 그러면 한 달에 한 단원씩 풀어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3월부터 한 7월, 8월까지 1학기 정도 구성으로 보거나 또 이제 수투니까 2학기 구성으로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1학기 마치고
이제 7월 한 중순부터 하순부터 2학기를 대비해서 나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해서 쭉 한 6개월 동안 이 전체 7개 단원을 다 끝낼 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걸 계획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먼저 세우고 강좌 계획을 어떻게 들어야지 라는 세운 다음에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들으면 듣다가 미루게 되고 그러면 결국 완강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스터디 플래너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강의를 들어야지 라는 전체적인 강좌 수강 로드맵을 여러분 세운 다음에 그 계획하에서 들어야 인강은 효과가 높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자유스토리 이제 구성원 선생님이 그대로 가져왔는데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학습, 개념 강좌 기본서를 공부했으면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배웠었지 정도를 가볍게 떠올리는 정도면 되고요. 이걸로 개념 정리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너무 뼈대만 추려놔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개요를 간단하게 보는 우리가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보면 그렇지 내가 개념 때 이러이러한 거 배웠었지 정도를 그냥 회상하는 정도, 리뷰하는 정도로 우리가 개념서 앞에 개념 정리 되어 있는 것은 보면 되겠어요. 또 여기 보면 QR코드에 개념 강의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좀 개념이 나는 그래도 여전히 조금 불안해라는 학생은 여기다가 QR코드 찍어서 우리가 유튜브 연결되어 있는 개념 강의를 들어주시면 이렇게 맞아 함수극한에서 개념이 있었지 정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고 떠올린 상태에서 이제 기출문제를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개념 정리는 생략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QR코드를 이용하여 개념 강의를 다시 한번 수강해 주시거나 자신이 공부했던 교과서나 기본서, 수학2 개념서를 복습해서 그 개념은 먼저 익힌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 유형별로 이렇게 유형 정리가 되어 있어요. 유형별로 되어 있는 거는 개념 학습을 했으면 유형 정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가볍게 읽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 정리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냥 언급만 할 거예요. 그래서 좌극한이라는 건 우리가 A에서 왼쪽, A의 왼쪽에서 A보다 작은 값에 점점 다가갔을 때 극한이다 정도만 언급을 한다거나, 우칸은 우리가 x = a보다 큰 쪽에서 a보다 큰 값에서 점점 작아져서 a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언급 정도만 해서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언급을 하거나, 또는 이게 여러분들 개념서에서 이미 우리가 충분히 다뤄진 내용이라면 그냥 유형 정리는 생략을 하고 바로바로 문제를 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언급해야 될 유형에 관해서만 잠깐 언급을 하고 나머지 유형 정리도 역시 우리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에 대한 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개념서 공부했을 때 내용들이 요약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은 느낌이 올 거예요. 앞에 간단한 유형이 나와 있고 우리가 유형 정리는 생략하거나 간단한 코멘트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QR코드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여기에 QR코드를 찍어서 바로 유튜브로 연결됩니다. 그럼 수학문제 닭각이라고 하는 우리가 유튜브로 연결이 돼서 이 해설 강의가 다 실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좀 해설 강의를 다시 한번 또 추가해서 듣고 싶은 학생은 QR코드를 찍어서 우리가 이렇게 강의가 되는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은 여기 있는 QR코드의 해설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고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4점짜리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다 풀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무궁화가 1개인 4점짜리 문제 정도 풀려고 할 거고요. 이렇게 무궁화가 2개 있는 4점짜리는 당연히 풀 겁니다, 여러분. 푼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해설 우리가 QR코드를 찍어서 여러분들이 모르면 또는 부족하다가 싶으면 연결해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유형이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인데 무리식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극한이에요. 이 두 개 다 사실 유형이 비슷비슷한 문제인데 얘는 QR코드가 있고 얘는 QR코드가 없죠,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문제로서는 얘가 좀 더 어려워요. 왜냐면 분자가 3차식이고 여기는 분자가 2차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무리식이 있는 함수의 극한이지만 아무래도 3차식을 다루는 게 좀 더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2점이라고 되어 있고 3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난이도는 84번이 87번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러면 선생님은 84번을 풀어주는 게 맞는데 얘는 QR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해설 강의가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냥 여기는 생략을 하고 차라리 QR코드가 없는 문제를 선별해서 풀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 정도, 개념 강좌를 듣고 충분히 개념서를 푼 학생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다 기본 문제에 기본 개념 정도를 적용하는 문제라서 생략을 하는 게 맞지만 언급 정도를 한다면 QR코드가 될 수 있으면 없는 거를 위주로 선별을 해서 풀려고 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유형이라면 QR코드가 없는 것을 풀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160원, 우리가 여기 4점짜리로 되어 있는 문제들 풀 건데요. 자, 문제풀 위주로 진행하고 수행 문제는 생략을 하면서 중상 수준이나 최고 난도 위주로 선별하여 풀 예정입니다. 자, 최고 난도를 다 풀어주면 선생님도 너무 좋겠는데요. 최대한 다 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중간 수준의 문제를 몇 개 건너뛰어서 상수준과 최고 난도는 다 풀려고 할 거고 중수준이나 기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 유튜브 되어 있는 거를 링크를 보시거나 아니면 개념서를 충분히 풀고 복습한 학생이라면 우리가 기본 수준의 문제나 중수준의 문제는 대부분 풀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문제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내가 그 문제집을 풀었을 때 최소 50%는 풀려져야 된다고요. 최소. 그리고 보통 60에서 70% 정도 풀리는 문제집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에게 딱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집을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중간 수준의 문제나 기본 문제는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는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상수준하고 최고난도 문제는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 풀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해설을 봐도 왜 그런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해설 강좌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또 풀이가 있으니까 기본 수준의 문제랑 중수준의 문제는 해설집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상수준과 최고난도 위주로 문제를 선별해서 풀 예정이다라는 걸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강좌 수도 대략 한 50강에서 55강을 넘어가지 않도록 구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선생님이 문제 풀이 강좌 이제 자유소리 들어가기 전에 문제 해결 전략 4가지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수학 개념 강좌, 개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개념을 익혔으면 그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는 게 너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전략 4가지입니다. 문제 해결 전략 4가지라고 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거나 문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내가 개념을 알고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도저히 어떤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는, 시도해 볼 수 있는 전략 4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략 4가지가 바로 첫 글자만 따면 나의 그분이에요. 나의 그분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름도 잘 지었죠, 여러분. 나의 그분과 함께 문제 해결의 전략을 고민해 본다. 그러면 이 나의 그분은 바로 뭘 줄인 말이냐? 바로 나열해봐. 예를 들어봐, 그려봐, 분류해봐를 줄인 겁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러한 전략으로 문제를 풀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추론 능력이라는 거가 상당히 중요한 내적 문제를 우리가 내적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과 외적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쓸 수 있는 전략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이 순서대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먼저 그려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볼 수도 있고 나열해 볼 수도 있고 분류해 볼 수도 있어요. 4개를 다 쓰는 문제도 있고 이 중에서 2개나 1가지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막막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실마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첫 단추를 우리가 못 끼울 것 같으면 이런 방법을 적용해 보려고 노력해보면 뭔가 첫 단추를 딱 끼는 느낌이 딱 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다음부터 2번째 단추 이렇게, 3번째 단추 이렇게 우리가 끼어나가다 보면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고3, 고2 수능 관련된 강의를 해오면서 여러분들 이 나열해보고 예를 들어보고 그려보고 분류해보는 걸로 안 풀리는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4가지와 우리가 수능 필수 개념,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교과서 필수 개념과 알아두면 유용한 팁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팁 몇 가지 정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수능에서 충분히 1등급 또는 우리가 90점 이상의 원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걸 선생님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동안 무수한 경험으로 쌓아왔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급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막히면 나열해 보거나 예를 들어 보거나 그려보거나 분류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되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준비라는 박순길님의 시를 좀 소개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배는 뜨기 위해 제 속을 다 파낸다. 너는 뜨기 위해 속을 다 파내본 적이 있는가? 변명은 하지 마라. 운이 있다고는 하나 그건 준비된 자의 덤일 뿐이다. 여러분, 물론 시험 문제, 시험 공부를 하는 데서는 운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 문제, 우리가 시험 공부 이런 거 하다 보면 어떤 학생은 좀 운이 있어도 더 점수가 높게 나오고 좀 낮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 운이라는 것도 결국은 노력하고 준비된 자에게 오는 덤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는 뜨기 위해 속을 다 파내본 적이 있는가? 자, 여러분 스스로 날아오르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욕심 또는 게으름, 나태 이런 것들 다 덜어내고 파내야만 여러분 스스로 목표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자,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잠시 하기 전에 모든 강좌마다 선생님이 끝에 이러한 문구를 좀 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자, 이 두 가지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좌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선생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일이건 끈질기게 시도하면 나중에는 점차 쉬워지는데 이는 일 자체의 본질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하는 우리의 능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에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손도 못 댈 것 같아요. 근데 끈질기게 시도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고 또 그거 30분 동안 고민해보고 그리고 나서 얻어내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에는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가 문제 자체가 쉽게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까지 가야만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오늘도 생각해보고 내일도 생각해보면 더더욱 좋겠어요. 또 최소 15분은 고민해봐야 됩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고민하면서 기출문제를 풀어나가야 제대로 실력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5분 생각하고 바로 풀이를 본다, 해설을 본다,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아요, 여러분. 최소 15분에서 20분은 여러분 스스로 끙끙대면서 이 방법 저 방법 계속 써가면서 시도를 해본 상태에서 그리고도 안 되면 풀이나 해설을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풀이와 해설 중에서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해설보다는 풀이를 보고 이해하는 게 좀 더 고난도입니다. 즉 풀이는 여러분들 조금은 약간 불친절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텍스트로 쭉 돼 있기 때문에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의 해설은 말로 하면서 그려보고 여러 가지 행위들이 동시에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풀이를 보고 이해하는 게 해설을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해설도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바로 해설부터 듣는 것보다는 풀이를 한번 통해서 아, 이렇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으면 해결하고 그리고 선생님은 어떻게 푸셨지라고 풀이를 참고하는 정도, 해설을 참고하는 정도로 같이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라. 겸손하지만 합리적인 자신감 없이는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 바로 노만 필 박사의 바로 명언입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합리적인 자신감과 겸손함을 겸손함을 가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도록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1강 함수의 극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함수의 극한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함수의 자극한과 우극한 유형이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개념학습을 마친 학생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수 y = fx가 주어졌을 때 x가 a보다 큰 쪽에서 a 가까워질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 가까워질 때를 이렇게 표현해서 얘를 우극한, 얘를 자극한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질 때 극한값은 뭐가 나와요? 베타가 나오겠죠. 그리고 x가 a보다 작은 쪽에 가까워질 때 극한값은 알파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 문제들이 되게 많이 실려 있어요. 다 비슷비슷한 문제고 난이도도 쉽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문제만 발췌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로 29번 하나만 풀고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여기서 y = fx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대요. 0에서의 좌극한을 찾으래요. 0보다 작은 쪽에서 0이 가까워지면 이렇게 가까워질 때니까 함수값은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좌극한은 0 나오고요. 1보다 큰 쪽에서 1이 가까워진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가까워질 때니까 함수값은 3에 하나씩 가까워지죠. 그래서 1에서의 우극한은 3이 나오고 그 둘을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3 해서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3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자,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나머지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4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7번입니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y = fx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고, 자, 이러한 그래프에서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상수 a의 값을 찾으래요.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 있어요. 자, 얘는 뭡니까, 여러분? a에서의 우극한이네요. 자, x = a에서의 좌극한이죠. 참. 작은 쪽에 하거든요. 좌극한이고 얘는 x = a에서의 우극한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속인 점에서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각각 같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속이라면 이 두 개가 같은데, 따라서 연속인 점들은 다 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뭔 점들, 우리가 불연속인 점에서, 즉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그 점에서 불연속이라는 얘기인데, 불연속인 점에서 생각하면 돼요. 즉 x = a에서 우선 불연속이 나와야만, 자, 불연속이 되어야만 이런 부등식의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먼저 x = a에서 자, 불연속인 점은 몇 개밖에 없어요. 불연속인 점은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a가 0이거나 바로 a가 1이거나 이렇게 세 점에서밖에 불연속이 없죠, 여러분. 나머지는 다 연속이기 때문에 바로 a에서의 좌극한과 a에서의 우극한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a = 마이너스 1에서 생각을 해보면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자, 좌극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1일 때 좌극한 해주면 0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은 이렇게 가까워질 테니까 뭐가 나와요, 여러분? 3이 나오게 됩니다.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a 마이너스 1은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a가 0일 때를 생각해보면 0에서의 먼저 좌극한, 우리가 주어져 있는 0보다 작은 쪽에 가까워져요. 이렇게 가까워질 테니 좌극한은 2가 나오게 될 거고요. 우극한은 뭐가 나옵니까? 0보다 큰 쪽에서 0이 가까워지면 이렇게 가까워질 테니까 얘는 0이 나옵니다. 그러면 크다가 성립하죠, 여러분. 따라서 a = 0은 저 부등식을 만족합니다. 자, a = 1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a는 1일 때를 생각해 보면, 자, a가 1인 점에서 1에서의 바로 좌극한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까워질 테니까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1에서의 우극한은 1보다 큰 쪽에서 1이 가까워지면 이렇게 가까워져요. 바로 우극한은 1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역시 a = 1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등식, 즉 x = a에서의 좌극한이 x = a에서 우극한보다 큰다를 만족하는 a의 값은 a는 0 하나밖에 없네요. 따라서 상수 a 값은 0 찾아주면 답은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되겠습니다. 자, 이제 48번 문제 가볼게요. 자, 48번은 우리가 정의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우리가 정의된 함수 fx가 자 0보다 크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즉 y축의 오른쪽에서만 그래프를 주고,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의 성질이 자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를 만족한대요, 여러분. 마이너스가 밖으로 기어 나오면 그걸 뭐라 불러요? 기함수라고 부르는 학생도 있고 또는 홀함수라고 배우는 학생도 있고요. 이 기자가 한자로 홀수 기자예요. 그래서 기함수, 홀함수라는 말이 같은 표현이고요. 우리가 홀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 따라서 y = fx는 원점 대칭 함수라는 거를 여기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보고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구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x = 마이너스 1에서의 바로 우극한을 생각하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를 갈 때를 그리려고 봤더니 그래프가 없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y축의 오른쪽에 있는 거를 원점 대칭 시켜서 y축의 왼쪽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다 필요한 게 아니고 x =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만 필요하니까 자, 이 부분을 원점 대칭 시켜주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부분, 그러면 여기 이미 됐네요, 여러분.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 가까우면 이렇게 가까워질 테니까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네요, 여러분. 그 다음 2에서의 좌극한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2보다 큰 쪽에서 2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가까워질 테니까 2에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나와서 답은 1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여러분. 다 그릴 필요 없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x =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을 계산할 수 있는 구간만 찾아 그려면 되겠죠, 여러분.
또는 심지어 이게 그래프 여러분 여기 더 있어요. 막 여러 개 있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구간에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이 가까워지는 경우에 그래프만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1의 오른쪽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다 그려도 여러분 되겠고요. 해서 찾아주면은 답은 1번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의 극한값 존재를 들어가도록 하죠. 자,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우극한이 존재하고 좌극한도 존재하고 둘이 서로 같아야만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여러분 개념 학습에서 배웠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극한과 좌극한이 각각 존재하더라도 같지 않으면 당연히 그 점에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극한의 존재성을 확인하려면 우극한, 좌극한을 각각 구해서 같은지를 따져야 되겠죠, 여러분. 우극한과 좌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거나 우극한이나 좌극한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함수값의 존재 유무랑은 상관없이 극한값의 존재 유무는 오로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서로 같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제 문제로서 49번 하나를 풀도록 해보죠. 자, y 이퀄 fx와 y 이퀄 gx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대요. 자, x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k gx의 값이 존재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먼저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우극한을 구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fx는 어떻게 나와요? fx랑 gx를 각각 구해서 이 값을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가 더하기 k의 gx로 되어 있으니 자,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요, 여러분.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면은 fx에서 0에서의 우극한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그리고 더하기 k에다가 곱하기 자,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면 gx의 우극한은 어떻게 나와요? 0에서의 우극한은 바로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로 나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k가 바로 fx 플러스 k의 gx라는 이 함수의 0에서의 우극한 값이 되어지고요. 자, 0에서의 좌극한 값을 구해주게 되면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갈 때 좌극한은 자,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좌극한은 2가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가 2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k에다가 자, 0에서의 좌극한 얼마나 나옵니까? 그래서 0보다 작은 쪽에 가까이 가게 되면 이렇게 가까이 갈 테니까 0에서의 좌극한은 얼마나 나와요? 1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거 계산해주면 바로 k 플러스 2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0에서의 우극한과 0에서의 좌극한이 서로 같아야만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둘이 서로 같다고 놓으면 1 플러스 3k와 바로 k 플러스 2라고 놓아주면 넘어가서 2k는 바로 3이 나오고요. k의 값은 2분의 3이 나오면 바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서로 같기 때문에 0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일단 상수 k 값은 얼마로 나와요? 2분의 3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상수 k의 값은 바로 2분의 3, 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넘어가서 50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50번도 이거 너무 쉬운 기본 문제라서 풀지 않으려다가 그래도 한두 개의 기본 개념 문제는 풀어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선별을 했습니다. 자, fx가 1보다 커났을 때는 3차 함수로, 1보다 작을 때는 3차 이렇게 서로 구간을 나눠서 쓰는 구간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대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우극한과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좌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서로 같아야 되겠죠. 선생님이 앞으로 문제풀이에서 편의상 이 x가 1보다 큰 쪽이 가까이 갈 때 1에서의 우극한을 앞으로 선생님 편의상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여러분. 선생님만이 쓰는 그냥 선생님만의 표기법이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1에서의 우극한을 앞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다음 1에서의 좌극한은 그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선생님이 편의상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 이걸 다 쓰기가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앞에 f의 1 마이너스로 쓰면 이게 1에서의 좌극한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호가 바로 x 이퀄 1에서의 우극한을 나타내는 표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가 x 이퀄 1에서의 바로 좌극한인 것을 나타내는 표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기호는 아니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이런 기호를 막 쓰면 안 돼요.
하지만 문제 풀이의 편의성을 위해서 선생님은 앞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쓸 테니, 자, 따라서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F의 1 플러스랑 바로 F의 1 마이너스가 서로 같으면 되겠어요. 1 플러스 뭡니까? 1보다 큰 쪽이 1이 가까워지니까 여기다 1 넣어주면 바로 2 플러스 3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1 마이너스는 1보다 작은 쪽이 1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여기다 1 넣어주면 바로 1 플러스 K가 1에서의 좌극한이 되어져요. 이게 성립하면은 1에서의 우극한 존재하고 1에서의 좌극한 존재하고 서로 같으니까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K값은 얼마로 나와요, 여러분? 바로 K는 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바로 4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51번 가보도록 하죠. 자, 51번입니다. 정의역 마이너스 1보다 커나왔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함수 y = fx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서 x가 1로 갈 때 fx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자, 1에서의 우극한 0 나오고 1에서의 좌극한 마이너스니까 존재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f의 1 플러스가 1에서의 우극한 표시됐어요. 앞으로 선생님만이 쓰는 그냥 간단한 약식 기호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얘는 0이고 F의 1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이에요. 좌극한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 둘이가 서로 다릅니다. 자,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다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틀렸다가 되겠고요. 자,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느냐는 F의 2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한과 F의 2 마이너스 2에서의 좌극한을 각각 구해서 비교하면 되겠네요.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1이 우극한이 나올 것이고요. 2에서의 좌극한 2보다 작은 쪽에서 이게 가까이 가요. 이렇게 가까이 갈 테니까 2에서의 좌극한은 1 나오겠네요. 이 둘이가 서로 어때요, 여러분? 같다가 성립하죠. 따라서 2에서의 우극한과 2에서의 좌극한이 서로 같아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니은은 참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 범위에 있는 A에 대하여, 즉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A, 실수 A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하느냐.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래프가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인 점에서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서로 같게 되죠, 여러분. 따라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극한값이 존재하죠, 여러분. 디귿은 참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 참이니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니은 디귿 골라주면 되겠네요. 답은 5번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어지겠죠. 네, 기본 문제가 되겠고요. 자, 52번 가보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그림은 함수 y = fx의 그래프이다. k가 0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범위에서 리미트 x가 k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실수 k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이 x = k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리미트, f의 k의 플러스랑 f의 k의 마이너스, 즉 k에서의 우극한과 k 자극한이 서로 달라야 됩니다. 각각 존재하고 서로 다르거나 아니면 극한값 자체가 우극한이나 자극한 중에 하나가 없거나 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다 있네요. 자, 이 범위에서 0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보시면 우극한과 자극한이, 자, 연속인 점에서는 우극한과 자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서로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속인 구간은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불연속이 되는 이런 구간에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K에서의 우극한과 K에서 자극한이 서로 달라야 되는데요. 1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K는 이퀄 2를 생각해봐요, 여러분. K 이퀄 1일 때 1에서의 우극한, 1에서 자극한을 생각해보면 1에서의 우극한은 얼마 나와요? 2가 나오고, 여러분. 2에서의 자극한도 얼마 나와요? 2가 나오네요. 이 둘은 서로 같으니까 다르다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K 이퀄 1은 빠지고요. 그래서 K는 있고 1은 아니고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K가 2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K가 2인 경우는 2에서의 우극한 어떻게 돼요? 2에서 우극한은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2가 나오고요. 2에서 좌극한은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1이 나와요. 서로 다르다가 성립하죠, 여러분. 따라서 K는 있고 2는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K가 3일 때를 생각해주면 3에서의 우극한 얼마로 나와요, 여러분? 3에서의 우극한 해주면 1이 나오고요. 3에서의 좌극한 얼마 나와요? 2가 나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르네요. 따라서
K는 우극한과 자극한이 서로 다르니까 K 이퀄 3도 들어가겠어요. 자, 그럼 모든 실수 K값 4을 구하랬으니까 여기 2하고 3을 더해주면 모든 실수 K값의 합은 바로 5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골라주면 바로 5는 1번밖에 없네요. 5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되겠죠, 여러분? 다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중간에 끊고 칠판 지우개랑 칠판을 닦고 유형 3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으로 좀 끊고 지우개랑 칠판 지우개 좀 교체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되죠? 네, 잠시 우리가 칠판 지우개 교체하고 3번 유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형 3번 함수극한에 대한 성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함수극한에 관한 성질은 여러분들이 개념 학습할 때 이미 충분히 배웠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포인트가 각각이 반드시 수렴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리미트가 분배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칙연산, 곱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모두 나누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등호는 양방향을 다 생각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리미트 A가 분배될 수도 있지만 묶어낼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셔야 돼요. 각각 수렴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이 바로 5번의 식이죠, 여러분. 리미트가 우리가 나눗셈에도 분자 분모로 나누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러려면은 이 분모에 있는 식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참거짓 판단 문제도 종종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리미트 분배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건 이 분수식입니다. 분수식에서 분수에서 분자 분모로 나누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분모의 극한이 0이 아니라는 전제가 확인될 때만 그때 분자 분모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 조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우리가 팁도 보시면 함수극한에 대한 성질은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성립한다. 반드시 각각의 fx하고 gx가 수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전제 조건이죠, 여러분. fx와 gx가 각각 수렴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리미트가 사칙연산으로 분배되어지고 묶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나 나눗셈인 경우 분모의 극한이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성질은 우리가 x가 a의 플러스로 갈 때, 즉 우극한이나 x가 a의 마이너스로 갈 때, 좌극한이나 또는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성립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증명할 수 없지만 그냥 그런 성질이 성립한다는 걸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예요. 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x가 1로 갈 때 x-2분의 fx-2가 15로 수렴한대요. 우리가 이러한 전제 조건을 이용하여 이거의 극한값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자, 수렴하는 어떤 식의 극한을 줬으니 이 주어진 식을 이 수렴하는 식을 포함한 형태로 뭐 해줘야 돼요, 여러분? 변형해 줘야 돼요. 즉 우리가 어떤 낯선 함수의 극한을 구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수렴한다고 알고 있거나 또는 수렴한다고 주어져 있는 식을 이용하여 그 새로운 식을 변형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이 식을 먼저 x-2 분의 f의 x-2가 포함된 식으로 변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은 바로 이 주어진 식과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과 똑같은 식을 변형을 하는데 자, 는 써주면 얘랑 여기 있는 식이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 바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 지금 EX가 없죠? 여기 EX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래, EX랑 F의 X-에서 분자 나오죠. 그 다음 여기는 분모 X-가 없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X-2가 들어가야만 X-랑 X-2가 지워져서 EX의 FX 분자가 나오고요. 이제 분모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는 X제곱 플러스 X-6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식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x가 2로 갈 때 이 새로운 함수를 주고 극한을 구하랬으니까 이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알고 있거나 수렴한다라고 주어진 식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x-2분의 fx-1을 포함한 식으로 변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x-2분의 f의 x-를 먼저 쓰고 나머지 부분을 적절하게 생각해서 이 주어진 식이 나오도록 변형하는 거랬어요. 그래서 2x에 x-2 해주면 x-2, x2x랑 fx-가 곱해져서 분자가 나오고요. 분모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x제곱 플러스 x-6으로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수렴한다고 알고 있고 얘의 극한값만 계산하면 되겠죠,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다 2 대입하면 0 나오고 2 대입하면 6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 600이고 해서 0 나와. 0분의 0꼴이죠, 여러분. 0분의 0꼴의 극한은 인수분해의 약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풍산자에서 0분의 0꼴은 뭐였어요? 이렇게 기억하면 된댔어요. 인수분해 후 약분으로 이렇게 기억하면 0분의 0꼴 머릿속에 잘 들어오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주어진 식은 리미트. 자, x가 2로 갈 때 여기 x-2 분의 f의 x-2 곱하기 여기는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네요. 2x에 x-2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주어진 식은 x-1 인수로 갔고요. x제곱이 나오려면 x가 들어가야 되고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6이 나오려면 플러스 3이 들어가야 합니다. 해서 이렇게 주어진 식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럼 여기서 주어져 있는 x-랑 x- 이렇게 주어지고요. 자, 얘는 어디에 수렴한다고 주어져 있어요? 바로 15에 수렴한다고 조건에서 주었고요.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면 2x랑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극한의 기본은 대입에서 이상 없으면 그냥 대입하여 계산한다고 했어요. 선생님 풍산자 수학2 개념 강의할 때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다. 대입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그냥 대입하여 극한을 계산하면 되고 대입하여 극한이 계산되지 않는 형태를 부정형이라고 하여서 0분의 0꼴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런 형태는 우리가 수렴하는 함수들의 사칙 연산으로 변형해 간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이 대입하면 수렴하기 때문에 따로 해서 뭐 더 변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이 대입하면 분모는 5에 수렴할 것이고 여기다 이 대입하면 2 곱하기 해서 분자는 4에 수렴하겠죠. 그래서 5분의 4에 수렴하기 때문에 자, 전체적인 값에는 15 곱하기 5분의 4에 수렴해요. 약분하면은 여기 3 나오고 3, 4, 12라는 값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1번, 12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어요. 되겠죠,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가보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요령이라고 해서 특수한 함수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어요. 즉, 우리가 x-분의 fx-2의 극한값이 x가 2로 갈 때 15가 되는 세상의 모든 함수는 이거의 극한을 계산하면 항상 12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함수를 잡아서 계산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즉,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이게 객관식이고 시험에서는 여러분 센스 있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바로 f의 x-1을 그냥 뭐로 잡아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 어떤 식이 들어가면 극한이 15가 나오겠어요? 라고 생각하면 얘는 앞에 15가 들어가 있고 15에 x-2라고 그냥 놔도 되죠, 여러분. 이렇게 여기다 넣어주면 x-2 없어지고 상수항만 15로 남겠네요, 여러분. 15의 극한은 15가 나올 테니 fx-를 그냥 이렇게 넣어서 극한을 계산해도 돼요. 그래서 솔루션 2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그냥 약간 요령, 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 주어진 것을 여러분 객관식에서 요령껏 푼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x의 제곱 플러스 x-6분의 2x 곱하기 15의 x-2라고 해서 그냥 답만 찾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왜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세상의 모든 함수 fx에서 이거의 극한값 항상 12가 나오니까 그 모든 함수 중에서 fx-2는 15의 x-1이라는 함수도 있을 거라고요. 되겠습니까? 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 홍길동도 죽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홍길동의 예제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서술형을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감점 요소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여기에 주어진 식을 이렇게 2x 곱하기 15에 x-2 써주고 여기가 x-2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여기를 x-x 지우고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 2 대입하면 5가 나오고 4 곱하기 15가 나와서 이렇게 3에서 12라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특수한 함수를 예를 들어서 풀어도 된다. 다만 주관식을 이렇게 풀거나 논술형을 이렇게 풀면 감점 당하겠죠, 여러분. 또 심지어는 빵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용으로. 답만 빠르게 체크할 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7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요령을 알려주면 어떡해요? 정석을 알려주셔야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고난도 문제를 뒤에 가서 풀려면
앞에 있는 객관식 쉬운 문제들은 빠르게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멈추지 않고 그냥 빠르게 풀려면 이렇게 예를 잡아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여러분? 네. 자,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도 fx를 뭘로 잡아주면 돼요, 그냥. 편의상 fx를 x 플러스 1분의 6으로 잡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런 요령에 맞들이면 나중에 골로 가는 수가 있죠, 여러분. 정석적으로 항상 교과서적으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의 팁으로 뭐가 있나를 고민해 보는 거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x 플러스 1의 fx가 6으로 수렴한대요. 그럴 때 새로운 함수를 주고 이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수렴한다고 주어진 식 x 플러스 1의 fx가 포함된 식으로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이 식을 포함한 형태의 식으로 변형하고 싶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만 이 식이 나오겠습니까? 먼저 여기에는 x 플러스 1이 없는데 앞에 x 플러스 1이 곱해져 있잖아요. 분모에 x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x 플러스 1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식 나오려면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변형하면 되겠죠, 여러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자, 이 위에 있는 이 주어진 식을 자, 수렴한다고 주어진 식 x 플러스 1 fx를 포함한 식으로 변형을 했고요. 여기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극한을 구하래요. 그럼 x 플러스 1 fx는 얼마에 6에 수렴한다고 주어져 있고요. 얘는 얼마에 수렴합니까, 여러분? 극한의 기본은 대입. 대입에서 이상이 없으면 그냥 대입하여 계산해 준다고요. 자, 대입해 봤더니 3분의 대입하면 4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은 부정형이 아니죠, 여러분. 그죠? 그냥 확정형이잖아요. 그냥 극한값이 하나로 확정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대입해서 극한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얼마로 나와요? 이렇게 해주면 얘가 2가 되니까 2에 바로 3 플러스 2a로 수렴하고요. 이 값이 얼마래요? 26이 나오려면 a 값은 얼마로 나와야 됩니까? 얘가 바로 13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13이 나오려면 a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2a가 10이 나와야 되니까 a는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5라는 거를 찾아냈고요. 근데 여기서는 a 플러스 f2를 구하래요. a는 얼마예요? 5고. 자, f2인데 f2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도 극한의 기본은 대입에서 이상 없으면 그냥 대입하여 계산해 준다고요. 이 대입하면 앞에는 3 나오고 뒤에는 f의 2가 나와요. 이 값이 6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f의 2라는 값이 바로 2에 수렴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즉 f2 여기서 함수 fx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x =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고 서로 같아요. 그럼 여기서 x가 2로 갈 때 fx의 극한은 2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fx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x가 2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는 곧 함수값 f2하고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f2가 2가 나오고요. f2가 2니까 여기는 5 더하기 2가 나와서 값은 7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f2가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뭐가 나와요? 바로 2번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네, 이렇게 풀고 fx를 x 플러스 1분의 6으로 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항상 정석적인 방법, 교과서적인 풀이를 먼저 풀고 그리고 팁을 생각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해서 57번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59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59번은 함수 fx,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새로운 함수의 극한을 구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이 새로운 함수가 포함된 함수의 극한으로 변형해 주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차라리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렴한다고 알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아요. 즉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거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수렴한다고 만들려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무한대로 가고 2fx-3gx가 뭐에 수렴해요? 여러분 1에 수렴하니까 바로 gx분의 2fx-3gx는 뭐에 수렴하겠어요, 여러분?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1에 수렴하죠, 여러분. 그럼 분모는 무한대분의 분자는 1에 수렴하니까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수렴하겠죠, 여러분. 그럼 이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2 곱하기
gx분의 fx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거 값이 0으로 수렴한대요. 자, 그러면 gx분의 fx라는 이 함수는 극한값이 얼마 나와야 되겠어요? 얘는 2. 자, 여기 주어진 이 식을 통해서 리미트 x가 바로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의 x는 바로 3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걸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 팁을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리미트. 자, x가 a로 갈 때 여기에 p fx 플러스 q가 바로 r에 수렴을 한다면 여기서 fx의 극한은 이거 2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얼마가 나와야 할까요, 여러분? 얘의 극한은 자, 이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fx를 표현해봐요.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여기 있는 fx라는 식 이거를 먼저 써줘요. p fx 플러스 q를 먼저 써주고 여기에다가 적당한 걸 곱해서 fx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뭘 곱해주면 돼요, 여러분? p분의 1을 곱해줘서 먼저 p분의 1을 곱해봐요, 여러분. 그럼 pp가 지워지겠죠? 그럼 fx 나오고 p분의 q가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는 생기죠? 따라서 여기에 p분의 q를 이렇게 빼주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의 식이 fx가 되어져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이 fx라는 식을 이 pfx 플러스 q를 이용하여 표현을 하면은 즉 수렴한다. 얘가 아래 수렴한다고 주어졌으니까 수렴하는 식을 이용하여 이 fx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fx는 자 pfx 플러스 q를 써서 표현하고 싶어요. 먼저 p분의 1을 해줘야만 pp가 지워지고 fx 플러스 p분의 q가 되어지는데 여기는 p분의 q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빼기 p분의 q를 해주면 p분의 q끼리 없어지고 여기 나와 있는 p분의 1과 pfx에서 pp 약분되면 fx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 pfx 플러스 q가 아래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p분의 1 곱하기 아래 수렴하고 빼기 p분의 q는 상수니까 빼기 p분의 q에 수렴해서 주어진 거의 극한은 p분의 r 마이너스 q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이 부분이 0에 나온다면 얘가 3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편해요. 얘가 3이 나오려면 여기 얘는 얘 gx분의 fx는 선생님 잘못 썼나요? 자, 3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기. 자, 얘가 지금 얼마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2분의 3으로 나와야 되겠죠. 2분의 3. 2분의 3으로 나와야 2랑 2분의 3 곱해서 2 주어지고 3 남아서 3 빼기 3은 0이 나오죠,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즉 얘가 0이 나오려면 앞에가 3이 나와야 되고 이게 3이 나오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gx분의 fx가 바로 2분의 3이 나오면 된다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즉 얘가 r이 나오려면 이 부분은 뭐가 나오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즉 p fx 플러스 q가 얘가 r에 수렴하려면 이 부분은 뭐에 수렴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 마이너스 q 플러스 r에 수렴해야만 우리가 마이너스 q랑 플러스 q가 없어지고 그러면 pfx가 마이너스 q 플러스 r에 수렴하려면 fx는 뭐에 수렴해야 돼요? 바로 p분의 마이너스 q 플러스 r에 수렴하면 pp가 약분되고 그럼 pfx는 마이너스 q 플러스 r에 수렴하고 거기에다 q를 더하면 q랑 마이너스 q가 없어지니까 얘는 r에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p분의 r 마이너스 q에 수렴한다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죠? 만약에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2fx 플러스 5가 얘가 7에 수렴한다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의 극한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여러분 얘가 얼마가 나와야만 이게 7에 수렴하겠어요? 얘가 2에 수렴해야 되죠. 얘가 2에 수렴해야 돼요. 이게 2에 수렴하려면 fx는 뭐에 수렴하면 됩니까? 1에 수렴하면 되는 거죠, 그냥.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요. 만약 얘가 10이라고 해봐요, 여러분. 이게 10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바로 이게 10이 나오려면 2fx가 5에 수렴하면 되겠죠, 여러분. 2fx가 5에 수렴하려면 fx는 2분의 5에 수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바로 논리가, 이런 논리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gx분의 2fx 마이너스 이 부분 하면 gx 지워지니까 이렇게 나올 텐데, 얘가 0에 수렴하려면, 이게 0에 수렴하려면 얘가 3에 수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3에 수렴하려면 gx분의 fx는 2분의 3에 수렴하면 2랑 2분의 3 곱해져서 3에 수렴하고 3 빼기 3은 0에 수렴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를 이용해서 이 주어진 식을 우리가 계산하는데, 얘를 어떻게 계산하면 좋겠어요? 리미트. 자, 이제 우리가 gx분의 fx가 2분의 3에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자분모를 뭐 수렴하는 함수의 사칙연산으로 표현한다고요. 분자분모를 gx로 나눠줘요. gx로 나눠주면, 자, 여기 gx로 나눠줘요. 3 곱하기 gx분의 fx로 쓸 수 있고요. 여기 gx로 나눠주면 빼기 1이 되고, 여기 gx로 나눠주면 4 곱하기 gx분의 fx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gx로 나눠주면 여기 1로 이렇게 주어진 식을 수렴하는 함수를 포함한 사칙 연산으로 변형할 수 있죠. 그러면 는 바로 이 gx분의 fx가 뭐에 수렴합니까, 여러분? 얘가 여기서 2분의 3에 수렴한다고 했으니, 얘는 3 곱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1분의 4 곱하기 2분의 3 플러스 1에 수렴하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럼 번분수 계산하기 위해서 분자분모에다가 2를 곱해줘, 여러분. 2 곱해주면 9 마이너스니까 7이 되겠죠, 여러분. 2 곱해줘봐요. 어떻게 돼요? 2 곱해주면 12 더하기 2니까 14가 나와요. 그래서 값은 2가 나와서 찾는 극한값은 2번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4점짜리 문제지만 1분 안에 끊어줄 수 있도록 여기서 바로 이 식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쓰고, 아, 그러면 얘가 3에 수렴하고 이 부분이, 자, 이렇게가 3에 수렴하니까 앞에 것도 3에 수렴해야 되는구나. 그럼 gx분의 fx는 2분의 3에 수렴해야 되겠네. 분자분모를 g로 나눠줘서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2분의 3 대입해서 바로 2라고 극한값을 찾을 수 있고요. 자, 이런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나와서 여러분 어떤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방금처럼 특별히 샘플링을 하는 방법이 있댔어요. 샘플링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주세요. 생각이 안 날 때는 꽤 유용한 팁이 될 수 있어요. 샘플링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자, 샘플링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요. 자, 우리가 이거와 이걸 만족하는 많은 함수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 무수히 많은 함수들 중에서 특수한 예를 잡아서 얘를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즉,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면 우리가 x를 3으로 잡아도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항등식에서 여러분 했던 방식이잖아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면 x를 3일 때도 성립하고 0일 때도 성립하고 1일 때도 성립해야 되니까 특정한 몇 개수를 대입해서 항등식을 풀어내는 우리가 수치 대입법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종의 수치 대입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식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특수한 식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장 대표적인 함수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x로 잡아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 주어진 식에서는 뭘로 잡아주면 돼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2fx 마이너스 3 gx가 얼마로 돼요, 여러분? gx가 x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얘가 1에 수렴한대요. 그럼 여기서 fx, 2fx는 뭐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2fx는 어떤 식이 되면 되겠어요? 3x 플러스 1이 나오면 제일 편하겠죠. 되겠습니까? 얘가 3x 플러스 1이면 앞에 3x 지워지고 1만 남잖아요. 상수 1의 극한은 1이 되겠죠. 따라서 fx를 뭘로 얘를 잡으면 돼요? 2분의 3x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gx는 x로 잡고 fx는 이렇게 잡아줘서 얘를 넣어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4 곱하기, 여기다가 4를 곱해줘요. 4 곱하기 2분의 3x 플러스 1 더하기 바로 gx는 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2분의 3x 플러스 1 fx 넣어주고요. 빼기 x로 이렇게 해줘요. 그럼 x에 관한 1차식, x에 관한 1차식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항의 개수비죠. 따라서 최고차항 개수만 써주면 여기는 얼마나, 여러분? 2분의 4, 3, 12니까 6 더하기 1이 최고차항의 개수죠.
여기 최고차항 개수는 2분의 9 빼기 1이겠네요, 여러분. 2분의 9 빼기 1이 나와서 여기 있는 거 얘를 계산해주면 바로 2분의 7분의 7이 나오니까 분자 분모에 2 곱해서 7 약분하면 2가 우리가 극한값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정생각할 수 없으면 이런 방식으로라도 생각해서 답을 찾아내는 일종의 요령,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이런 맛에 이렇게 요령에 너무 길들여지잖아요. 나중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면 시험장에서 선생님 도대체 생각이 안 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라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수치 대입법의 방식으로 특정한 식을 우리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다는 정도 아이디어도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메인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선생님 앞에서 풀었던 첫 번째 풀이가 교과서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연습되어야 되고 그것이 충분히 연습이 되어졌을 때 이런 자잘한 팁 정도도 알고 있으면 내가 생각이 안 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59번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이제 60번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좀 약간 걱정되는 건 이런 것에 너무 여러분들이 맛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아이스크림 먹어야 맛있죠. 늘 아이스크림 먹고 콜라 마시고 하면은 당뇨 와서 큰일 나죠, 여러분. 그죠? 어쩌다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우선 정석적인 풀이는 자, x분의 fx가 3에 수렴한다고 줬어요. 그리고 새로운 함수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 주어진 식을 x분의 fx가 포함된 식의 사칙 연산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포인트죠.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x분의 fx가 나오게 하려면 분자 분모에 x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분자도 x제곱으로 나눠주고요. 자, 여기도 x제곱 나눠주면 자, x의 제곱분의 fx 이거의 제곱이 되어지고요. 이 x제곱 나눠주면 3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 2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이 나오고요. 여기 제곱 묶어내면 자, x분의 fx 이거의 제곱 플러스 3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여러분.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제곱하면 무한대분의 1은 얘 뭐에 수렴해요, 여러분? 0에 수렴하겠죠. 따라서 분자는 2-0에 수렴하고 자, x분의 fx는 뭐에 수렴해요? 3에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3의 제곱에 수렴하겠죠, 여러분. 3이 더해지니까 얘는 얼마 나와요? 3, 3은 9, 9 더하기 3이니까 12분의 2가 나와서 답은 6분의 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찾아줄 수 있고요. 자, 이 문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풀 수는 있어요. 그냥 fx를 뭘로 예를 들면 제일 편해요? 그냥 3x로 예를 들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fx가 3x면 xx 약분되고 3이잖아요. 3의 극한은 3이 되겠네요. 따라서 fx에 3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를 제곱해요. 얘 제곱하면 9x의 제곱 나오고요. 더하기 3x 제곱이니까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 개수비예요. 분자는 2차항 개수이고 분모는 2차항 개수가 12로 나오겠네요. 답은 6분의 1 해서 이렇게 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치 항등식에서 수치 대입법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임의의 식에 대해 성립하면 특정한 식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논리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서술형에서는 주의해 줘야 된다서 이런 거 쓰면 감점이나 빵점 맞아요. 서술형에서는 쓰면 안 됩니다. 논술형에서는. 자, 60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이제 또 이게 지우고 자, 유형 4번 간단한 함수값의 극한. 자, 지우개가 하나 있네요. 여기까지는 가봅시다, 여러분. 자, 간단한 함수의 극한값에 관한 얘기. 자, 보시면 먼저 다항함수는 여러분 다항함수뿐만 아니라 그냥 대입해서 극한이 직관적으로 계산되는 형태는 대입하여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항함수를 떠나서 다항함수와 초월함수 모든 함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투니까 아직 초월함수에 대한 극한은 안 배웠겠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x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예를 들어서 코사인 x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분모는 무한히 커지고 분자는 여기가 무한히 커져도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분모는 무한히 커지는데 분자는 마이너스 1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전체적인 값은 절대값이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다 0이니까 얘 극한값은 그냥 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해서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경우는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지 않고 그냥 수렴하는 형태잖아요, 여러분. 수렴한 형태로도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극한을. 근데 아직 초람수 극한을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으니까 근데 초람수가 들어가도 삼가함수, 주함수, 로감수가 들어가도 그냥 극한은 대입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는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되고요. 대입해서 계산이 되지 않는 네 가지 형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직관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부정형이기 때문에 형태를 하나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들은 우리가 수렴한 함수의 사칙연산으로 변형한다라고 선생님이 풍산자 수학2에서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함수 극한값 문제를 봐보도록 하죠. 여기 내용은 그래서 다항함수면 그냥 대입해서 극한을 계산할 수 있고 다항함수뿐만 아니라 대입해서 그냥 값이 딱 정해지는 형태는 그냥 대입하여 극한값을 계산합니다. 자,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는 절대값 기호 아니 식이 0 또는 우리가 x의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함수식을 구하는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이 말만 읽어서는 잘 느낌이 안 오니까 문제를 몇 개 풀어보는 게 좋아요.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67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죠. a가 1보다 클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a의 절대값 마이너스 a-1의 극한값을 계산하래요. 자, a가 1보다 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 a를 1.1 같은 걸로 예를 들어도 돼요. 또는 a를 2라고 예를 들어도 상관없지만 자, a가 1보다 크고 그런데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x-a의 절대값은 얘는 한없이 1에 가까워지고 a는 1보다 큰 값이에요. 그럼 분모값은 뭐가 나오겠어요? 얘는 1에 가까워지고 얘는 1보다 큰 값이니 주어진 이 안에는 음수가 나오겠죠, 여러분. 음수니까 절대값이 마이너스가 붙어져서 이렇게 풀려져야 되는 거예요. x가 1에 가는 상황에서는 주어진 저 함수를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자, x-1분의 이 x-a 절대값은 x는 한없이 1에 가까이 가는 상황이고 a는 1보다 큰 값이니 얘는 1에 가까워지고 얘는 1보다 크니 1에 가까운 값에서 1보다 큰 값을 빼면 음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값 아니 음수니까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절대값이 풀어지고요. 나머지 식을 써준 상태에서 극한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1 해서 여기 있는 거 계산해주면 x-1분의 마이너스를 묶어내주면 이렇게 돼서 x-x 약분하고 나면 여기 마이너스 1만 남아요. 마이너스 1의 극한은 그냥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러분. 되겠습니까? 따라서 답은 뭐가 나와요? 4번이 이렇게 되어지죠. 이런 문제가 의외로 여러분들 조금 시험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a가 1보다 큰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러면 x가 a보다 클 때랑 x가 a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되나? 그렇지 않죠. 얘는 1에 하나씩 가까워지니까 x는 1에 가까운 값이고 얘는 1보다 큰 값이니 루트 아니 절대값 아니 음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절대값을 그냥 풀어서 마이너스 붙여서 절대값을 풀어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극한을 그냥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a가 1보다 큰 값에 대해서 극한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은 a가 1보다 큰 실수 2나 3이나 아무거나 둬도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a 대신에 그냥 2 넣고 극한값을 계산해도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종의 수치대입법이라고. a가 1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극한은 어떤 상수값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a의 특정한 수치에 대해서 a가 2일 때나 a가 3일 때도 성립해야 되므로 a 대신에 2를 넣어서 그냥 극한을 계산해도 돼요, 여러분.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솔루션 이거 2를 이야기하자면 그냥 a를 2로 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치대입법처럼 따라서 x가 1로 갈 때 여기 x-1분의 여기 x-2의 절대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이면 여기가 1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여러분. 근데 x가 1로 가는데 여기 얘가 1에 가까이 가면 얘는 음수죠, 여러분. 음수니까 절대값이 풀려져서
불려져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보면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돼서 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진다라고 만약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맞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특수한 방법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자, 여기 67번까지 하고 유형 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과 1강 함수극과를 시작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자이스토리 고의 수투를 다 마치면 여러분 분명히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능 대비, 모의고사 대비, 내신 고난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니 선생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와 주시면 선생님이 꼭 실력 향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